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용서를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용서를 하라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혼 전문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그런 분노를 사실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이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분노심이 있는 분들을 도와서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하거나 상대방과의 그런 혼인관계를 종료를 시키고 용서를 하지 않고 끝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사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조금 저 스스로는 다르게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서로 인연이 아니었던 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그런 악연을 선연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혼인관계를 종결을 시키고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감정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게 종결시켜주는 원만히 종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원망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상대방이 바람 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정말 응징하고 싶어요. 왜 관통죄가 없어졌죠? 정말 깜빵에 쳐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정말 응징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응징해야 되는 것도 맞을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상처를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 비수를 가슴에 꽂은 채로 이렇게 꽂힌 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칼이 나의 가슴을 계속해서 휘벼파면서 나의 모든 장기라든지 내장을 안 좋게 하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이걸 볼 때마다 내 상처가 계속해서 골마 터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죠라고 용서를 해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뽑아냄으로써 이 비수를 내 마음속에서 일단 뽑아냄으로써 내가 그 일에 있어서 해방이 되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정말 몇십 년간 기억을 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그런 기억도 없거든요. 본인이 언제 때린지도 몰라요.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무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까지 걸리고 우울증까지 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남은 생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먼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한데 결국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켜서 내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거나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신체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아직도 그 사람에 의해서 끄달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 끄달림을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잊어버려, 다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 제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또 형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암까지 걸린 분도 봤어요. 몇 명이나 계셨어요. 그런데 상대방으로 인한 미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암이 걸리고 나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누가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까요? 상대방이 암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암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끄달리던 그 생각을 저는 끊어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용서하는 삶, 용서를 선택하는 삶으로 정했거든요. 용서를 선택하는 인생은 어때요? 제가 이혼 상담을 왔어도 어느 정도
용서를 하신 분들,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 네 용서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의 마음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끄달림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해도 더 이상 끄달리지 않고 무덤덤한 상태가 됐는지, 어느 정도 냉철하고 냉정하게 상대방과의 결혼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저랑 상담을 했을 때는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미 마음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셨군요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혼 절차가 굉장히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요. 합리적이고 본인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싶고 본인이 그 큰 상처가 있고 아직도 상대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미워서 미치겠죠. 그러면 위자료 청구도 저는 3천만 원이요? 저는 1억을 받아도 모자란데요. 1억을 청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송 자체에 있어서도, 이혼 소송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부분이 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 더 힘든 결과를 계속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인생, 용서를 선택하는 인생을 올해부터는, 이민년부터는 선택을 하셔라 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인생이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을 보셨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